약간 붓칠한 느낌의 그림을 원했었어요. 퀄리티의 문제군요. 제가 도안을 선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건지 온전히 타투이스트 탓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니지만 너무 괴로웠었어요. 어느 한 타투이스트 분한테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자기는 자신이 없다. 이거를 커버할 자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수쌤입니다. 오늘 망한 문신 지워드립니다. 사연자분을 만나 뵙기 전에 한 가지 공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는 6월 18일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제7회 천하제일 망한 문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와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몇 살이신지 정도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주에서 온 28살입니다. 어떤 문신을 지우고 싶어서 오셨어요? 저는 왼쪽 팔에 있는 아직 미완성된 용 타투를 지우고 싶어서 왔어요. 1년 전에 하게 되었고 네. 평상시 타투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도안을 알아보다가 그 당시에 마음에 드는 도안을 발견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타투가 첫 타투가 아니시군요. 네, 맞아요. 도안을 이제 어떤 식으로 알아보시게 되셨어요? 평상시에도 관심이 많아서 제 알고리즘 같은 거에도 많이 도안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핀터레스트나 이런 것도 자주 들여다보면서 도안을 찾았었어요. 근데 지우시고자 결심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타투를 받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게 돼가지고 제가 타투를 싫어해서 지운다는 개념보다는 네. 정말 잘못되어서 타투가 네, 그래서 지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투 자체에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보다는 퀄리티의 문제군요. 네,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사실 타투이스트 역량에 따라 퀄리티는 조금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정말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들어서 네, 그래서 타투도 완성하지 않았고 중간에 멈추고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제가 선택한 도안이 이제 용 타투잖아요. 네. 근데 용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부분에 용의 굵기가 다르게 표현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타투이스트 분과 소통에서도 얘기를 했었을 때 인정을 하신 부분이었고 잘못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얘기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중단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도안과 위치가 결정이 되면 전사지를 붙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타투이스트한테 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타투 용어를 잘 몰라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붓칠한 느낌의 그림을 원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간 도안이긴 하지만 그 용의 그림을 약간 붓칠한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본인이 손으로 직접 그려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펜을 들고 제 몸에 그리셨었어요. 그 과정에서 선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아마 실제 작업이 들어갔을 때 타투이스트 분이 혼선으로 그 굵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제 추측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문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업 중간에 혹시 멈추신 건지 아니면 여러 날 작업을 예정을 했다가 하루만 하시고 멈추신 건지 궁금해요. 도안이 조금 크다 보니까 크기가 하루에 끝날 작업 물량이 아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3일이나 4일에 걸쳐서 하겠다는 안내를 사전에 공지받은 상태였어서 우선 하루 작업을 끝난 상태였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위쪽 부분에 라인만 따놓고 끝내자라는 말씀을 들었고 저는 지금 밑에 부분도 완성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이 밑에도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끝나고 나서 이제 확인을 거울로 했을 때 그때 잘못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문신 작업이 끝나고 나서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사실 이게
제가 도안을 선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건지 온전히 타투이스트 탓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니지만 당시에 저는 제 몸에 영구적으로 남는 걸 새기는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웠었어요. 지금 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사실 그 이후로 반팔을 못 입는 정도로. 타투라는 것이 딱 명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소통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게 100% 진행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셨을 때 그 타투이스트 분과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분께서는 어떤 답을 주셨는지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이후에 작업자분이 또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 다음 타임에 분이 방문을 하신 상태였고 매장에. 그래서 저 또한 소란을 피우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타투를 나누는 그 하시는 한 3-4시간 동안에 저와 나눈 대화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 대화들이 저는 충분히 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셨고 물론 저도 나이가 많진 않지만 그래서 그분한테 이 잘못된 거를 굳이 그렇게 닥달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일이라고 당시에 저는 판단하지도 못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잘못된 부분을 처음에 그 가게에서 나왔을 때까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커버업을 할 건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달라. 이미 망했으니 이제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다시 다른 도안을 가져오시던지 다른 대처 방안을 알려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를 나오게 됐었고 그분이 그 부분 제가 잘못한 거 맞고 환불을 해드리겠다 해서 그 당시에 결제한 타투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환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결책 중에서 다른 도안으로 좀 바꾸거나 아니면 커버업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그분한테도 커버 도안을 받아봤고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광주 지역에 많은 분들한테 도안을 요청해서 하나 다 받아봤었어요. 제가 예약금을 날리면서까지 도안을 하나하나 다 받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도안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건 언제부터세요? 진짜 많은 타투이스트 분들한테 도안을 받아보고 어느 한 타투이스트 분한테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자기는 자신이 없다. 이거를 커버할 자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지우는 거 말고 답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투를 뭔가 후회하고 싫어서 지우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하더라도 지우고 다시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작업물이 제 마음에 조금 더 드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가족분들도 지금 작업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는데 그닥 크게 말씀은 없으세요. 네, 제대로 보여준 적도 잘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옷을 입었을 때 살짝살짝 보이는 그 정도만 알고 계셔서 뭐 제가 이걸 망해서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타투가 미완성인지 이런 것들 아직 잘 모르고 계세요. 붉은색이 꽤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까지는 어떤 용의 몸통 그 위에는 머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위쪽은 상당히 큰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 동그란 부분이 혹시 어떤 걸 표현한 부분일까요? 그 도안상 네. 용의 머리는 이 쇄골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 몸이 한 바퀴 돌아 나오는 도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빈 공간이고 이렇게 맞아요. 용 몸통이 이렇게 돌아서 네네. 꼬아져서 쇄골 쪽으로 가서 머리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뭐 문신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은 아쉬운 결과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비호성 흉터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붉은 색깔 잉크는 다른 컬러에 비해서 아주 심각한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보통은 알러지 반응이라는 게 뭐 모든 이물질에는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게 보통은 조절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붉은 색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절이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알러지를 일으키는 일들이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크기가 작다면 사실 그런 일이 생겨도 심각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전체에서 붉은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은 편입니다. 이 전체가 만약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건 상당히 괴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선생님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네, 진행을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윤곽선을 표현한 이 검은색 부분 중에 네. 잉크 양이 적게 들어간 부분들이 그래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얇게 표현한 부분들이 이렇게 깊게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서요. 그런 네. 부분들은 치료의 결과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빨간색이 잉크 네. 중에 제일 안 지워진다고 하시는데 빨간색 잉크가 안 지워지는 건 아니고요. 심각한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다른 컬러보다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컬러가 흑색보다는 덜 지워지는 게 평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든 컬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붉은 색깔 잉크여서가 아니고요. 모든 문신은 제거 치료를 많이 해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옅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저는 알러지보다는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치료를 오시는 분들이 지금 선생님과 같은 이유로 지우러 오시는 분들보다는 문신 자체가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기준이 이게 선생님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원하시는 그 기준 자체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신이 싫어서 지우러 오시는 분들은 이게 잔흔이 남더라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옅어지면 그래도 내가 좀 더 수월하게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통 치료를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은 미적인 문제 때문에 지우시는 거라면 제거 치료의 기대치가 조금 더 높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제가 이건 치료를 오시는 분들께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문신 제거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시는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워질 때까지 받겠다 내지는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옅어질 때까지 계속 레이저 치료를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치료를 못하는 이유가 제거 치료를 할 때마다 계속 효과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치료의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줄어드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제거 치료를 더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얼마나 옅어져 있을지가 사실 이 문신을 받으실 때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치료의 강도를 올리거나 횟수를 많이 거듭을 하더라도 원하시는 만큼 옅어지지 않거나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심각한 알러지를 일으킨다면 그 자체가 문신 제거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누가 생길지를 미리 알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혹시 제가 이런 혜택 없이 네. 이 문신을 단순히 지우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한테 방문을 드렸다면 네. 금액은 혹시 어느 정도 하는지도 궁금해요.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기존 가격 공개해드리고 있고 제거치료 1회의 비용은 부가세 포함 84만 7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의 횟수가 필요할지 사실 예측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이제 컬러 타투의 평균적인 치료 횟수로만 보면 대략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술실로 자리 옮겨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술이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떠세요? 너무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아픈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시술실에서 봤을 때 제가 시술 전에 예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문신 제거 치료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알러지인데 경미한 알러지는 사실 대부분 옵니다. 그 문신 제거 후기들 보시면 미친 듯이 가려웠다, 막 잠을 못 잤다 이런 얘기들이 흔하게 보이는 걸 보면 그런 알러지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알러지여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붉은 색깔에 대한 알러지는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증상조차도 시술 직후에 생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술 중에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괜찮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가려운 증상이 견딜만 하신 수준을 넘어서서 삶의 질을 정말 많이 떨어뜨리시거나 아니면 아까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술 직전에 제가 언급을 잠깐 드렸지만 붉은 색깔의 그런 심각한 알러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켈로이드처럼 심하게 흉터처럼 부풀어 오른다든가 각질이 막 계속 나온다든가 진물이 아주 오랫동안 멈추지 않는다든가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약 없이도 경과를 보시는 건 아무 때나 병원에 오셔도 괜찮으니까요. 네. 적극적으로 내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신 제거를 처음 결심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거고 사실 사연을 보내주시는 것도 결심이 필요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네. 선생님 영상을 많이 보면서 거의 약간 강압적으로 받으시거나 후회하시는 분들 위주로 사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저는 문신을 좋아하고 이 문신을 사람들의 시선으로 지우려고 하는 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신청할 때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정말 절실하게 문신을 후회하시고 안 좋은 그런 강압적으로 받으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저를 보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또한 저 같은 비슷한 상황이 계신 분들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했어요. 네. 저희가 망한 문신 지워드립니다 이 사연을 하면서 물론 되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절실하게 지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세상 모든 문신 제거 환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사연자분처럼 이런 이유로 지우러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 채택을 해드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힘들지만 시술 잘 견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2회차 치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